수행이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거에 조금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지금의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내지는 근래 몇 년 동안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 또는 요즘의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완전히 불교와 이 마음공부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와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 놀랍도록 필요하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수행하니까 야, 뭐 불교 신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큰 스님들 같은 분들만 저 산에서 앉아가지고 장좌불화라고 해서 누워서 눕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너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 수행 내지는 어떤 기복 뭐 이런 것과 진정한 수행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중도 수행이 뭔지를 안다면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결론을 아마 얻게 되실 거예요. 우선 수행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뭐냐 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밀림에 코끼리 발자국이 아주 크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다 포섭되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성제가 뭐냐?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즉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불교가 뭐 종교냐 아니냐, 철학이냐, 뭐 불교는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펴고 있느냐, 우수히 많은 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것이냐, 수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종교,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교적인 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느냐, 사는 게 괴로우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삶이 괴로운 사람이라면 괴로움에서 놓여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안 괴로운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겐 수행이 필요 없느냐? 나는 괴롭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곧 있을 괴로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반드시 그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뭐 안수정 등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언제 병들지 몰라요. 언제 늙고 언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뭐 죽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지금같이 이런 좀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는 갑작스럽게 뭐 요즘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하다가 이게 뭐 폭락이 돼가지고 정신병원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삶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언제 괴로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뭐 웰빙, 무슨 힐링, 명상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이루는 것도 서양에서 지금 불교의 윗바사나라는 것을 이제 뭐 하버드 존 카바진이라는 박사가 MBSR이라는 것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이 불교의 수행의 관점에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그 학계에서도 그렇고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대인들의 괴로움의 문제, 고통받는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세상에서 불교의 수행에서 풀 수 있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즉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괴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지금 당장 괴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병들 것이고 반드시 늙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언제 괴로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안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어떤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된다면 괴롭지 않을까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29살밖에 안 되었던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는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그랬거든요.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반왕 아버지가 너무 어이없이 웃으시면서 너 무슨 말을 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를 너는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붓다라는 그 영화,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주연을 하는 그 영화를 봤더니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말을 듣고 정반왕을 가까이 가서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과 비슷해요. 정해지지 않은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은 보통 1, 2년 안에 죽는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몇십 년 더 남은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내가 설마 죽겠나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나의 직접적인 고의 문제로 와닿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보고서는 출가를 단행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로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어떤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 정반왕이 왕자에게,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에게 난 왕이니까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출가만 하지 마라 했을 때 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죽음에서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체중생을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럼 부처님이나 가능한 거지. 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생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죽는 적도 없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망한 자기가 만든 하나의 허상이거든요. 망상이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생사가 해결된다니까요. 정말 저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아는 스님을 찾아뵙고 좀 당돌하게도 스님께서 공부가 많이 되셨다던 분이라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스님, 그러면 정말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그냥 흔연하게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누구나 사실은 그 문제가 큰 문제 아닌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한 존재가,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라는 한 존재가 와서 이렇게 살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보내다가 나는 죽으면 떠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우주는 그대로 있지만 나 혼자 떠난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고 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이 한바탕 속에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이 우주 전체가 왔다 가는 거구나, 반대였구나,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거는 현대인들의 당연한 두려움이거든요.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을 통해 지혜를 공부하고 보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구나.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안심법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 한 세상 푹 쉬게 되는 일이 정말 내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야, 그런 효능이 있어야 우리가 이 공부에 내가 한번 빠져보겠다 하는 발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자유로워진, 또 정말 이렇게 푹 쉬게 된, 안심하게 된, 이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군요 하는 그런 많은 신도님들을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정말 그렇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옛날에는 어떤 큰 스님들에게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의 이 유튜브 또는 TV나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이런 시대에는 누구나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괴로운 사람이라면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죽음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이 생사와 대적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수행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예능 프로그램 찍다가도 그러고, 다큐를 찍다가도 그러고, 이제 자막으로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나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온 줄 모르고,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 가엾은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좀 찾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요즘 TV에서 보면 이렇게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이라고 불려요. 로지라는 20대 여자 가상인간 아이를 이렇게 등장시켰는데요. 이제 가상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그 친구는 이제 이름도 있어요. 오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이도 22살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한 게 뭐냐면, 오로지라는 가상인간의
MBTI 정보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보니까 20대 여성 사이에 가장 많은 그 ENFP라 그래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의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MBTI를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군에 군승으로 있을 때 이렇게 교육을 보내줘가지고 MBTI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갑자기 MBTI가 막 선풍적으로 이렇게 막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지금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좀 찾고자 한다는 그런 흐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이렇게 MBTI 가지고 서로 이렇게 놀이하듯이 하는 것처럼 막 옛날 사람들처럼 막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찾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을 좀 놀이처럼 여긴다 그래요. 심각해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것 또한 뭐랄까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 정말 진정한 난 누군가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MZ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지?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인들의 특성, 트렌드라는 게 뭐지라는 조금 찾아봤더니 이 마음 공부, 이 현대인들이 그냥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트렌드에 이렇게 목매고 관심을 갖더란 말이죠. 그 참 되게 새로웠어요. 보니까 이 MZ세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상당히 뭐랄까 좀 명상적인 기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고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개인의 행복, 집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행복, 만족감,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수행,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는 이 마음 공부와도 많이 닮아 있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홈 루덴스족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보니까 뭐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신조어라래요. 홈 루덴스족은 이불 바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푹 쉬는 거,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있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또한 가만히 보면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수행에 대한 가장 큰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수행은 엄청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한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아주 정진하는 스님들만 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엄청난 착각, 가장 큰 착각이 수행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행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막 그야말로 피 터지는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법을 설해줬고 법을 며칠을 설해주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리불가 목건년이라는 상수제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법문 듣는 것이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바른 법문을 듣는 것, 그것도 수행의 하나란 말이죠. 물론 명상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그래서 이 수행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놀이하듯 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희삼매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듯이 수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유의 조작하는 게 아니다. 무위법이다라는 말을 써요. 무위법. 무위라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